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학습하겠는데요.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원칙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0시 기준인데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지분 표시가 있다면 지분권자가 됩니다. 지분권자.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토지를 갑을병이 가지고 있다면 지분권자,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되고요.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건물과 우리가 이제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재산세를 계산해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거기 2번 나왔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때는 누가 내느냐? 위탁자가 냅니다. 위탁자. 원래는 수탁자가 냈는데 위탁자별로 계산해서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매도한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양도인. 매수한 사람을 양수인 이런 말을 쓰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 잔금을 지고 매매를 했다면, 샀다면 누가 내는 거냐? 6월 1일 날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거기 양수인. 양수인은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억수로 재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세요. 오른쪽 357쪽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될 때는 양수인을 당해년도에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배 규정 살펴볼까요? 원칙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데 외배 규정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 외배 규정의 공부상 소유자. 어느 때냐?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긴 겁니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는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소유권의 권리 변동은 그 재산상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발생, 변경, 소멸.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발생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두 번째,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도요. 그러나 그게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종중재산이죠. 그런데 개인 앞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종중재산입니다. 근데 종중재산이라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중재산에
그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상에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지만 종중재산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종중이 세금 내겠죠. 그러나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낸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냅니까?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주된 상속자. 상속이 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이거는요, 원래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재산을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부. 연부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안 됐죠. 연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가 뭐라고 합니까? 갑한테 야, 네가 어차피 살 거니까 사용해라. 그 대신에 집세 안 받겠다. 지대 안 받겠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대신에 네가 뭘 내라? 재산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때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유상이 아니라 대가가 없는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환지처분에 의한 채비지, 보류지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분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이 채비지가 되겠고,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류지를 정합니다.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도시개발이 들어서면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이렇게 학교라든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정하는 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용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다. 즉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입니다.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일 때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넘기시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이때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겁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겠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겁니다. 이게 과표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 주택은 60%.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과표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 이 재산세의 세율은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도 토지 같은 것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초과누진세율, 주택 같은 것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다시요.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인데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되겠는데요. 거기 먼저 토지에 대한 세율 나왔죠?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생산성 토지는 저율, 사치성 토지는 고율인데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7, 공장용지와 주택, 산업용 공급토지는 1000분의 2, 사치성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4%를 적용합니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이라는 거 배우셨죠?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군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가지고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요. 과표가 2억 원 이하일 때 이건 암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는데 과표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는 1000분의 4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종합합산은 어떤 겁니까?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 합산도 아닌 것은 종합합산인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과표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3. 과표가 1억 원 초과하게 되면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은 2, 3, 4. 종합합산은 2, 3,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를 해보니까 토지의 합산과세인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구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땅만 합산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토지가 있다면 광주시에 있는 토지만 합산한다 이런 겁니다. 역시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세율로 넘어갑니다.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세율인데요. 자, 건축물 보세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있죠.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이죠. 이거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금액이 과표인데 거기에다가 1000분의 2.5를 곱합니다.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용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도 1000분의 2.5인데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한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그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존재하는 한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 별표샷이고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다.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0분의 2.5의 5년간을 5배를 적용합니다. 다시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 시는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만, 그러니까 1000분의 2.5의 5년간 5배니까 100분의 500이죠. 1000분의 12.5가 됩니다. 1.25. 그러니까 원래 공장용 건물은 1000분의 2.5인데요. 그 공장이 대도시 내에서 신설 증설했다. 그러면 5년간 5배를 증가하니까 1000분의 2.5의 5배니까 1000분의 12.5는 1.25%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또 골프장용 건축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골프장은 1000분의 22%를 적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주거용 주택입니다. 주거용 주택. 주거용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이렇게. 주거용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과표가요.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 원 초과는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장은 얼마가 될까요?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유락, 놀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지 4단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별장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선박이 나왔는데요.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입니다. 그러나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입니다.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요. 항공기는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항공기 1000분의 3. 밑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인데요.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 당해년도만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안 됩니다. 당해년도만 적용되고요.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산세의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토지는 차등비례세율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이면은 1000분의 0.7, 공장용지와 공장용지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2, 사치성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장용 토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장은 그냥 별장, 건물과 토지까지 합쳐서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별장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도 1000분의 2.5인데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그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존재하는 한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또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1000분의 2.5의 5배니까 1000분의 12.5, 1.25%를 5년간 중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1000분의 3,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고급 항공기라는 거 없고요. 그냥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1000분의 50이 되겠고요.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탄력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역시 또 제일로 중요한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비과세와 부가징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